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도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경제활동 재개, 또 백신 개발 등의 기대감에 국내 증시는 생각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의 주간 증시 전망, 금일 시황 정리해드린 뒤에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1.24% 상승하며 1994.60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 강세 흐름을 이어가며 1.6% 급등한 719.89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1,407억 원을 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933억 원, 376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 코스닥 수급은 정반대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871억 원, 61억 원씩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1,000억 원 대량 매수하며 시장 급등을 만들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상승한 가운데 카카오와 네이버 등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향후 호실적 전망에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며 시가총액 9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코스닥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상승한 가운데 5G와 엔터,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반기 전기차 수요 개선 기대감과 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에 그린 뉴딜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급등이 이어졌는데 천보, 에코프로 BM 등은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증권부 배요한 기자와 함께 주간 증시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로 먼저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클럽발 확진자 수가 좀 여전하다라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데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25일 기준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수는 23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일 대비 8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확진자 중에서는 클럽 방문자보다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사람이 더 많아 N차 전파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두 자리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최근 사흘간 20명대를 이어가다가 나흘 만에 다시 10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좀 줄어들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락다운 완화를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또 반대로 경제활동 재개, 백신 이야기도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잦아들고 있지만 최근 브라질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각국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날 36만 명을 넘어서 러시아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는 반면에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 개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의 1차 임상 결과는 중화 황체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며 이제는 경제를 다시 열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러한 백신 개발 기대감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노동길 NH투자증권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 임상 실험은 감염병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시 하방을 제한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백신 관련 소식들이 하방을 좀 지지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북한 얘기입니다. 어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발표가 있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일에 이어 22일 만에 지금 대미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국 측의 반응 나왔죠?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전날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발표에 대해 북한이 훌륭한 경제를 갖기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주부터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의회를 대신해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갈등 심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선언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선언에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과 중국의 기관 및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고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반면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에 맞서 대규모 시위에 나선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이 5월 25일이고 5월의 마지막 주에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하던가요? 네, 전문가들은 현재 글로벌 증시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가능성으로 미중 무역 분쟁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나정환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인덱스 전체에 투자하는 전략보다는 실적이 개선되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면서 음식료와 소프트웨어, 코로나 관련 바이오 업종 안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더불어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주의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예우를 중지하면 홍콩은 최대 25%에 달하는 중국 본토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홍콩은 경제 금융 중심지로서 역할이 위협받게 되고 중국에도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주간 증시 전망 직권부의 배요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